이번에는 회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데이터 확보, 그리고 회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회로의 작동 전압이라든가 전류를 저항,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이런 회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이를 이제 예측하고 하는 한 데이터 형태로 쓸 수 있도록 기초적인 걸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시뮬레이션과 실험 데이터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공간적으로 2차 미분 방정식에 해당되는 그런 소자에서 전압 전류 밀도에 관한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공간에 대해서 메쉬를 나누고 그 메쉬 포인트에 대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압을 평균을 취한 값이 그 지점에서의 전압이다 라는 것이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따른 공간에서 주어지는 2차 미분 방정식의 한 해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수치적으로 푸는 것을 솔버라 그래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버에 해당된 중에 하나인 플렉스 PD라는 스크립트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툴을 써서 영역도 정의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으로 아마 과제를 통해서 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것이 바로 ngSpice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ngSpice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gSpice는 오픈소스 스파이스 시뮬레이터인데요. 여기에 이제 적절히 이 소자의 조건을 주면 이렇게 전압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 시간에 따라 볼 수도 있고 작동점을 우리가 전압 전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시뮬레이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뮬레이션을 학부 수준에서도 배웠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ngSpice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에 스테이블 릴리스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다 깔면 하나의 디렉토리를 그냥 요 ngSpice 64비트라든지 32비트를 바로 받을 수 있게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디렉토리에 이 압축된 파일을 풀면 이렇게 스파이스 64 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나오고 속에 빈 하고 이런 5가지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예제까지 보면 그래서 빈 밑에 여기에 ngSpic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형태의 ngSpice 시뮬레이터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하나의 스크립트 형태로 이것도 회로를 잘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회로의 작동을 잘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한번 확보하고 실험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요.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트랜지스터가 NPN 타입의 트랜지스터이고 그리고 이게 이미터는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고 또 이미터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고 이미터가 커먼으로 되어 있고 컬렉터가 저항을 통해서 VCC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컬렉터가 저항을 통해서 VCC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항을 통해서 VCC로 통해서 각각 트랜지스터에 바이어스를 걸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바이어스가 이 상대편에 트랜지스터에 출력 연결되어서 이 출력에 의해서 이 타임 딜레이를 주는 커패시터를 통해서 전압을 바꿔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입력을 조절을 하고 다시 출력이 입력을 조절하는 꼬리를 무는 형태인 걸 봐서 아마도 이것은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터 회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ngSpice 회로로 한번 구성한다면요. 과연 이 오실레이터 형태가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보면 되는데요. 메모장. 자,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 이제 이제 회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텍스트 에디터로 하면 되는데요. 요거를 주석문을 달겠습니다. stable multi vibrator라는 주석을 달아주고 여기에 이제 각 저항과 커패시터의 만나는 점을 노드라 그럽니다. 이 노드에서 전압과 이 노드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 이걸 우리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과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에 의해서 모든 전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Q는 CV 관계에서 커패시터를 중심으로 해서 쌓이는 차지가 Q는 CV 관계입니다. 그래서 Q를 여기 쌓이는 차지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여기를 흘러가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는 이 Q는 CV 관계에서 1차 미분했을 때 I는 C, V를 T에 대한 미분한 것이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보면 여기에 C가 있다는 얘기는 시간에 대한 미분 텀이 여기에 들어가서 전압과 전류에 의해서 전체 회로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점 자체를 노드로 제가 정의를 해서 동그랗게 크게 이 검은 점을 이제 노드라 그러는데요. 이게 N1 그리고 여기 N2 그다음에 여기 N3, N4, N5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0인데요. 그냥 손쉽게 생각해서 N을 빼고 그냥 1, 2, 3, 4, 5, 6, 1, 3, 4, 5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R1은 보면 R1은 1번과 2번 사이에 있습니다. 1번과 2번 사이에 있구나. 중간에 스페이스를 띄우고 여기에 걸어주는 전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VC 5V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2는 여기서 보면 1번과 3번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인데요. 여기에 걸어준 저항을 330ohm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3는 여기에 1번과 여기에 4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1번과 4번 연결되어 있으면서 요 R2는 R3라는 조건을 생각해보면 330ohm이다. R1, 2를, 저 잘못했네. 제가 여기 얘기를 하는 것과 좀 달리 썼네요. 여러분, CC는 1, 0, 5V를 하고,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죠. 제가 보면서, R1은, 1과 2에 335. 그 다음에 1과 R2가 1, 3에 대해서 이것도 335. R3는 1과, R2는 여기서 1kΩ로 하겠습니다. 1kΩ로 하고, R3는 1kΩ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R2, R3 1kΩ이고, R1과 여기서 R4가 330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R4를, 노드가 중요하죠. 1번과 5번 사이에, 1번과 5번 사이에 330ohm이다. 되고요. 그 다음에 C1은 여기에 지금 2번과 3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사이에 용량을 18 마이크로페럿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C2를 이제 4와 C2는 여기 4와 5로 되어 있습니다. 4와 5에 18 마이크로페럿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트랜지스터는 Q1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EN4401이라는 모델인데요. 여기에서 보통은 다리가 3개입니다. 트랜지스터 다리 3개인데 순서가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순입니다. 컬렉터가 2번, 베이스가 4번, 이미터가 0입니다. 그래서 2, 4, 0인데요. 이 모델은 지금 정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EN4401로 하겠습니다. 일단 Q2는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가 5번, 3번, 0번입니다. 5번, 3번, 0번이고 EN4401로 똑같이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회로가 전체적으로 0부터 5까지 이 노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요. 지금 여기에 모델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모델이 EN4401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파라미터를 IS
이제 요 1.7 일단 요 세 가지만 정의하겠습니다. ISE 2m의 포화 전류 5.92E에 -14 성 컬렉터 쪽의 포화 전류 베이스 컬렉터 요거를 9.42E에 -14. 자, 일단 세 개만 했는데요. 세 개만 하고 그 외에도 이제 트랜지스터 특성을 알려주는 많은 파라미터가 있는데 요 세 가지만 일단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가 두 개 들어가 있는 회로를 얘기하고 여기에 작동점을 이제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초기에 트랜지스터 요 커패시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정확히 대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상태에서 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커맨드는 점을 누른 상태에서 입력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서 오퍼레이션 포인트, 그러니까 카패시터는 오픈을 시키고 인덕터는 쇼트를 시켜서 전체 회로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전체 회로를 이제 DC 전압을 작동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이제 결과를 V 2번 노드의 전압, 3번 노드의 전압, 4번 노드의 전압, 5번 노드의 전압 이렇게 하고 트랜지언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0.2ms에서 100ms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서 플랫을 이제 하는데요. V의 2번 노드의 전압, V의 3번 노드의 전압, 자꾸 틀리네. V의 4번 노드의 전압, V의 5번 노드의 전압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컨트롤의 조건을 이렇게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AND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럼 요 속에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하고 요 연결이 다 되었는데요. 요거를 된 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에 저장을 해서 제가 텍스트를 썰킷으로 바꾸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거를 VCR이라는 썰킷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V라는 거를 이제 요 경로를 복사를 합니다. 경로 이름을 복사해서 그 다음에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 여기 NGSPICE 이걸 불러드려야 되죠. 그 소스를 불러들여서 방금 요 파일 이름을 이제 v.cr이라는 거를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 보면 전압이 이상하게 안 나옵니다. 여기에 v 플러스에 v2 해도 다 지금 전압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쪽 전압은 여기에 2번 아니면 5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에 V에 5 이렇게 하면 여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처음에 이 조건 자체가 커패시터 사이에 이제 어떤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되는구나. 약간의 전압이 불균일한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C1에다가 이니셜 컨디션을 1V 정도로 걸렸다고 이니셜 컨디션을 1V 정의한 상태에서 얘를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를 똑같이 실행시키면 여기 또 이니셜 컨디션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니셜 컨디션을 이제 저장한 상태에서 다시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하면 보면 지금 이니셜 컨디션 들어가니까 처음에 초기 약간 하다가 이 전압이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전압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압 종류가 많으니까 각 노드마다 보면 V2번 같은 경우에 그린이 전압이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0이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0이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전압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랫을 V2번만 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초기 전압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전압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스테디 스테이트로 계속 같은 포텐셜로 이제 전압이 바뀌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조건만 이렇게 전압 1V를 커패시터 사이에 주고 그 이니셜 컨디션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얘가 가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되는데요. 여러분 보면 지금 여기에 2번, 3번, 4번 전압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보면 이렇게 방금 보인 조건이 이 조건입니다. 보면 NPN 트랜지스터의 모델이 2N 4401 이렇게 해주면서 IS는 줬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요 스파이스 매뉴얼을 보면 NG 스파이스 매뉴얼입니다. 여기 매뉴얼에 이제 여기에 NPN 트랜지스터를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NPN 이렇게 찾으면 BJT 모델의 NPN을 찾아갈 수 있죠. 요 NPN 여기 NPN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IS 방금 썼는 트랜스포트 세츄레이션 커런트 이렇게 행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SE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리키지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ISC 요 세 개만 정의했습니다.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리키지 커런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그럼 보면 이렇게 그 트랜지스터 BJT를 정의하는 여러 파라미터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죠. 요거를 다 정의를 하면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커패시턴스도 있습니다. 이런 값도 이피코페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자를 만들 때 면적이라든가 그 절연체 어떤 두께라든가 재료에 따라서 공정 조건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특별히 이제 상용 그 BJT 같은 경우에 EN4401 할 때 요 데이터가 다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요 값들을 다 찾으면 이 BJT에 해당되는 모든 파라미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이제 스파이스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많은 조건 가운데 다 일일이 다 쓰기 그래서 요 세 개만 정의하고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를 그대로 써서 해본 겁니다. 물론 이거를 다 찾아서 넣는다 그러면 이미의 어떤 소자라 하더라도 그 스파이스 모델 NPN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파이스 모델에 따른 그 개수를 다 정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방금 이 R1은 지금 300 이거는 335입니다. 그 다음에 R3는 1kg입니다. 그 다음에 R2도 1kg입니다. 그 다음에 R4가 얘가 335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면 생각해보면 출력은 요 하나로 정의해 놓고 얘가 방금 시뮬레이션 했는 게 이 다 고정된 값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우리가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 값이 바뀌어가면서 R3가 바뀌어가면서 이 출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보면 1K 값을 만약에 같은 값인데 5K까지 5kΩ까지 점점 좀 늘려가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반응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전체 이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제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R2와 R3를 이제 바꿔가면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조건에서 방금 얘기했던 조건에서 컨트롤에서 이 컨트롤 값을 우리가 쭉쭉 바꿔가면서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조건을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우리가 보지 말고 자 V2도 하나만 보고요. 하나 보고 그리고 이 V2를 이제 플랫도 하나만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건을 단순화 시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금
한 거를 이제 다시 보면요. 이 하나만 이제 보입니다. 하나만 쭉쭉쭉 보이는데 여기서 100ms 사이에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그 픽이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R2, R3를 1kΩ인데 얘를 5kΩ까지 쭉쭉 바꿔가면 이 사이에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저항이 커지면 RC 타임이 커지면서 요 길이가 요 인터벌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요거를 이제 이제 보고자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과 엔드 이 점 컨트롤과 그리고 점 엔드 컨트롤 요 사이에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하고 요거를 이제 컨트롤 사이에 바꿔가기 때문에요. R2, R3를 바꿔간다 생각하고 이 바꾸는 값 자체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값을 초기값 처음에 let를 씁니다. 스타트의 스타트 저항을 우리가 1k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end가 되는 저항을 우리가 5kΩ이라 하고 그리고 간격의 저항을 우리가 1kΩ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는 1kΩ이고 end는 5kΩ인데 이제 스텝을 1kΩ 간격으로 이 R2, R3를 바꾸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일단 제가 채워나가겠습니다. while에 그래서 요거를 변수를요. 요 R 실제 액츄얼한 그런 R 저항을 초기에 스타트 R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가 while 계속 이제 하는데 while에 R의 이 저항 자체가 lower and equal입니다. 이 약자인데 저항 크기 최종 R에 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우리가 하고 그리고 이 값을 변형시킵니다. R2를 뭐로 변형시키냐면 alter라는 명령을 써서 R actual로 바꾸고요. 왜냐면 R actual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alter R3를 똑같이 R 이걸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바꾼 상태에서 트랜지언트 분속 0.2ms에서 100ms로 UIC로 이렇게 이니셜 컨디션을 주어진 상태에서 합니다. 요 간격을 리니어라이즈해서 이제 선형적으로 시간이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let R 요 액티비티는 R에 플러스 스텝 R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루프가 도는 거죠. 자, 루프가 도는 겁니다. 자, 루프가 도는 건데 여기서 제일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이렇게 돌렸을 때 이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그러면 1, 2, 3, 4, 5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마지막에 제로 랭스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니셜 컨디션하고 여기에 이제 그 값들이 요 형태로 보면요. 여기 이제 돌아야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값을 보려는데요. 그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 i는 0 이렇게 하고요.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set current 플랫을 현재 새로 지금 플랫 결과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new 하고 그 다음에 이 current 플랫 타이틀을
이제 요 플라팅하는 타이틀을 트랜지언트 아웃풋 이렇게 하고요.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그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트 플랫 아웃이라는 요거를 이제 커런트 플랫 요 달러 표시를 해서 이제 처음 만든 거를 하나 만들면 요 플랫하는 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 플랫이라는 요 영역을 요 이름을 이렇게 정의한 것을 이제 하나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돌면서 이제 이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let i는 i 플러스 1로 우리가 이제 요 돌릴 때마다 그리고 액츄얼 저항의 이제 and r보다 적을 때까지 계속 이제 증가하는 형태로 하는데요. 요 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i 값을 트랜지언트로 하고 리니어라이즈하고 그 다음 여기 한 다음에 결과를 세트에 j라는 값 하나 만들어서 $i 그러니까 i의 요 변수 1, 2, 3, 4, 5를 늘어난 것을 하나의 변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거를 요거를 current plot 앞에 current plot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 순간의 거를 가지고 그 플랫을 가지고 set plot을 set plot 해서 $plot의 out 요 현재 그림에다가 이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압을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V에 $J 왜냐하면 J가 여기 되어 있는데요. 이게 i가 처음에 0이었다가 1, 2, 3, 4, 5 증가하죠. 그 i를 가지고 그 i의 값을 J로 해서 이 J 변수를 V에 1, 2, 3, 4, 5를 새롭게 하고 요거를 이제 방금 요 플랫 속에 들어있는 결과 $DT 요 DT가 현재 커런트 플랫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바꿔가면서 처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플랫이 이제 결과를 그 상태 결과를 가지고 최종 우리가 공통으로 만든 이 플랫에다가 데이터를 나중에 그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DT 플랫에 아까 V 2번 노드 그때 계산할 때마다 2번 노드만 모아서 1번, 2번, 3번, 4번이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set 플랫을 $ADT 이렇게 해주고요. let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이제 and를 하고 요 and 컨트롤 사이에 이제 이걸 해줍니다. set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 만들어줬던 플랫 요 플랫 아웃이죠, 그죠? 처음에 만들었던 거하고 중간에 하나씩 다 모아서 하나로 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시간은 아까 그 중간에 만들었던 거와 타임을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해주고 set scale 타임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플랫을 해주고 여기에 V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V1, 2, 3, 4, 5가 쌓입니다. 그래서 all V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자, 돌리면 하나씩 에러가 떴네. 지금 보면요 2N44 12 제가 이걸 그 전에 만든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를 and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치다가 컨트롤 거의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한번
왜 이랬더니 time invalid라. time invalid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미리 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한번 봅시다. 한번 vibrate 이걸 한번 봅시다. 지금 겉으로 봐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vibrate 스타일 멀티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에 이렇게 i는 0 하고 거의 똑같이 썼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걸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같은데 vibrate 0 되는 거 한번 선택에 경로 이름. 자, 그래서 소스에 vibrate 0 서킷 하게 되면 이게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제가 vibrate V ABC라 볼까요? 한번 ABC가 아니고 맞는데 vibrate 0 vibrate 0이라 제가 이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니셜 컨디션이 없네. IC에 1V 잠깐만요. 1V에 UIC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출혈 랭스 벡터 no search vector as time 자, 여러분, 지금 뭔가 에러가 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했는 데까지 한번 해서 어떤 에러가 밝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까? 한번. 제가 살짝,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이유를 찾았는데요. 보니까 제가 NGSPICE 2개 띄워놨었네요. 2개 띄워놓고, 2개 띄워놓은 상태에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NGSPICE 하나를 띄워놓고 제가 V 서킷 했었잖아요. 그죠? V 서킷을 만든 거를 처음 한 거를 V 서킷을 선택에 복사 경로와 이름에서 source 해서 드리면 이제 결과가 하나씩 출력이 되면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5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V1, V2, V3, V4, V5가 각각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저항이 R2가 이제 요 1kΩ부터 5kΩ까지 순차적으로 변화해 가면서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일 때 이제 색깔하고 요 빨간 거하고 파란 거를 비교해 보면 빨간 게 지금 V2고요. 파란 게 V3네요. 그럼 보면 저 커지면서 점점 딜레이가 더 길게 생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면 이런 색깔에 따라서 점점 뒤로 밀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원래 이 시뮬레이터에서 R3와 R2가 1kΩ에서 5kΩ 바뀔 때 출력이 이제 보는 것처럼 쭉 V1부터 V5까지 쭉 바뀌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 지금까지 회로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로에서 들어가 있는 소자의 모델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의가 된 상태에서 각 노드에 따라서 이제 저 값을 다 정의를 한 상태에서 방금 전 이니셜 컨디션을 줘서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도록 이렇게 컨디션을 해서 실행을 한 상태에서 이 조건을 컨트롤이라는 요 속에서 엔드 컨트롤 요 사이에 조건을 바꿔가면 이 값들을 바꿔가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기 write no2 점 out에 all v라는 거를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plot all v는 아까 그 도면을 그려주고요. no to out에 요거를 출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보면요. 편집 보면 이 출력 결과가 지금 plot name 그 다음에 point name 되어 있고 v1, v2, v3, v4, v5가 0, 1, 2, 3, 4, 5에서 값이 0일 때 처음에 0이 여기는 시간이고요. 시간이고 요 200 마이크로 세컨드 그 다음에 400 마이크로 세컨드 0.2 밀리세컨드 0.4 밀리세컨드 0.6 밀리세컨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앞에서 트랜지언트 조건에서 0.2 밀리세컨드에서 100 밀리세컨드로 가는 그런 조건과 같고 요 값 자체가 4.45 C-2성 5.8 C-2성 6점 C-2성 7 C-2성 8의 C-2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R2와 R3를 1kΩ부터 5kΩ까지 바꾼 값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이렇게 다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게 R2, R3 조건에 따라서 또 C1, C2, C3, C1, C2 조건에 따라서도 전체 개형이 바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시간에 대한 주기가 어떻게 될 것이며 프리퀀시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길지 않은 요 조건인데 여기에도 이 바꾸는 값을 랜덤한 그런 값으로 치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R2가 평균과 표준 편차에 그때그때 돌면서 이게 값을 바꿔가면서 전체 값이 갱신이 되면 그 값들이 저장이 되면서 여기에 파일로 저장이 된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해당되는 부분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섞였는데 여러분 보면 이제 요 그 회로 해석에서 이런 그 회로 조건을 제어를 하면 우리가 전체 조건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회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데이터 확보 그리고 NGSPICE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관한 한 가지 예를 또 보았습니다.